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도현이 잘 들리니?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도현이 오늘 프린트 나갈 거 좀 한번 쭉 읽고 계세요. 학생들 들어올 동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 수업을 위해서 우리 대화를 잠시 차단을 할게요.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요. 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총정리. 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수일 선생님이 물리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정리해 주셨고요. 이제 선생님과는 화학하고 생명 파트를 자, 총정리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알차게 쓴다면 이번 기말 중간고사 잘 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 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요. 진화, 그 다음에 다양성 정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 산화 환원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리 나눠드린 교재, 자, 우리 진화 파트부터 총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 교재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 풀어 보셨죠? 안 풀었으면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같이 열심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진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자, 진화의 정의가 뭡니까? 오랜 시간 걸쳐서 생물이 환경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적응이라는 단어. 항상 이 적응과 진화는 얘들아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그래서 적응과 진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잘 해주셨어야 돼. 자, 적응은 뭐고 진화는 뭐냐? 자, 우리 적응은 주로 구조, 형태, 기능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적응은 구조, 기능, 형태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습성 이런 것까지도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적응이야. 근데
자,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적응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와 기능이 바뀐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누가 막 쫓아와 생물이 막 쫓아오면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빨리 달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구조와 기능이나 이런 게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응은 무조건 그냥 환경에 대해서만 구조와 기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봐 펭귄은 누가 쫓아와서 그렇게 살이 찌고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추운 곳에 북극이나 이런 아주 추운 곳 특수한 환경에서 그 온도가 낮아지는 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건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되겠죠. 왜 두꺼운 지방층을 많이 늘려놨냐면 이 지방층이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열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뚱뚱한 사람하고 삐쩍 마른 사람하고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거는 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살을 찌운 거야. 죄송합니다. 자 농담했고요. 그래서 이 펭귄이 지방층이 두꺼운 이유는 추운 온도나 그런 어떤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와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누가 막 쫓아와서 안 잡아먹히려고 막 달리는 어떤 우리 말 뭐 이런 거 생각해봐. 말 얼룩말 그런 거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생물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환경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바뀌었냐 아니면 서로 생물끼리 그죠? 그런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구조와 기능이 바뀌었냐 이런 것까지도 구별을 해주시라고. 자, 그 다음 진화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는요 무조건 유전자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이 진화적인 거를 생투에서는 진화의 최소 단위는 개체가 절대 제발 아닙니다. 우리 한 마리 우리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라는 한 종 아닙니까? 그러면 한 종에서의 개체는 절대 진화하는 개념이 아니야. 그 진화의 최소 단위는 종이란 말이야. 종이 진화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한 마리의 개체들은 잠깐 살다 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종은 끊임없이 우리 얘들아 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뭐 우리 인류의 조상격이 있었지 않겠니?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화해오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니? 바로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생투적인 개념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꾸 통합과학에서 쓰시는데요. 뭐 쓴다 그래서 또 헷갈려 할 필요도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 나와. 유전자 풀의 변화 또는 유전자의 그 집단 내 거기서 얘기하는 진화에서의 집단이란 종입니다. 종 제발. 그러면 종이 진화를 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 종보다 더 큰 우리가 분리학에서 종보다 더 큰 개념이 종속이에요. 속이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뭐 강, 문, 개 그런 것들은 종보다 훨씬 큰 개념들이야. 그럼 최소 단위가 종이니까 종이 진화를 해요? 속도 진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개체는 절대 진화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의 변화 똑같은 말이 뭐냐? 유전자의 어떤 집단 종 내에서 유전자 빈도의 변화, 그죠? 또는 유전자 이것만 알면 돼요.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적응과 진화를 먼저 잘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이라는 개념. 여러분 맨날 헷갈려요. 변이와 돌연변이
헷갈려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어떤 의미도 있긴 있지만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 자, 변이부터 정확한 정리해 보세요. 변이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죠? 밑줄 형질의 차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형질이 뭡니까? 형질의 차이. 필요 조건은 뭐예요? 같은 종, 한 종 내에서의 다른 생김새, 다른 형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형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종이긴 하지만 키가 큰 애, 키가 작은 애, 쌍꺼풀이 있는 애, 쌍꺼풀이 없는 애, 귓불이 불리형, 귓불이 부착형,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머리카락이 직모 이런 게 다 형질이라고. 이해가 되니? 그러면 그 모든 형질에는 얘들아 유전적인 요인으로 100% 결정이 되는 형질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변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제발 부탁해 없는 게 아니야. 있다고. 근데 100%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형질도 있다고. 그런 게 뭐게? 사람으로 생각을 해. 사람으로. 제발. 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 어떤 게 있다고? 지금 우리 뭐 잡고 있어요? 형질. 자, 형질하고 있어요. 형질 잡아드리고 있어요. 형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 어떤 게 있겠니? 키, 또 피부색, 또 지문도 돼, 지문. 또 지문도 돼, 지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환경에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형질입니다. 그럼 그거는 100%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예를 들어줬잖아. 선생님 친구 중에 키가 엄마 아빠가 둘 다 160밖에 안 돼. 근데 선생님 친구가 195래니까 걔 배구 선수였어. 그럼 엄마 아빠가 유전자를 당연히 물려줬지. 키와 관련된 유전자를 물려줬지만 아빠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친구의 아빠 엄마가 키에 결정이 되는 유전자를 물려줬지만 거기에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서 키가 그렇게 많이 큰 거란 말이야. 그런 형질도 있어요. 100% 유전적인 요인만 결정이 되는 건 또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질이란 정의를 이제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럼 돌연변이라는 건 대간절 뭡니까? 돌연변이. 자, 이렇게 정의할게요. 돌연변이는 일단 원인이 뭘까? 당연히 유전자가 변한 거. 예, 그게 돌연변이 맞아. 그러면 그 돌연변이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고. 원인 물질을 먼저 챙겨야지. 어떤 거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고요? 딱 3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잖아. 하나는 자외선, 또 방사능, 방사선, 또 화학 물질.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잘 생긴다. 됐니? 그러면 이 돌연변이라는 게 뭐 자연 선택사라고 맨날 여러분이 헷갈려해. 절대 어려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집단이 있었어. 이제 스몰 A인 놈들만 있었다 쳐봐. 있었어. 라지 A 있어 없어? 제발. 없어. 그럼 기존에 있는 놈들은 다 스몰 A인 거야. 근데 여기에 요 한 놈에게 막 자외선이 왔어. 방사선이 왔어. 화학 물질이 막 도착을 해. 기존에 있었던 놈이야. 근데 인마가 이런 거를 자꾸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오? 자기도 모르게 스몰 A가 아닌 라지 A로 바뀐 거야. 그러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기존에 스몰 a밖에 없는 그 집단 내에서 없었던 놈은 아닌데 있었던 놈인데 그 스몰 a가 세 가지 원인 물질 등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으로 바뀌었잖아. 그거는 돌연변이 외에는 무조건 없다고요. 자연선택설 웃기지 말라 그래. 자연선택설이 아니고 새로운 집단 내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이 되는 건 제발 정신 차려. 그건 돌연변이밖에 없어요. 알겠니? 처음으로 생겨난 거. 처음으로 생겨난 거. 알겠니? 그럼 이건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근데 돌연변이설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났더니 모 집단이 이게 모 집단이야? 원래 집단. 여기서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라지 A가 많아졌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아마도 환경의 변화가 주어졌을 때 아마도 돌연변이긴 하지만 그 돌연변이가 무조건 나쁜 애들. 왜 니네는 돌연변이만 하면 뭐 팔다리 없고 뭐가 이상하고 뭐가 떨어지고 자꾸 그것만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돌연변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돌연변이는 환경에 살아남고 그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고 살아남고 그런 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이상한 거, 뭔가 모자란 거, 뭔가 생존에 무조건 불리한 것만 돌연변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선택설을 쓰실 거예요? 라지 A의 빈도가 변했잖아. 빈도가 변했다고. 그럼 빈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원래 모 집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전체 6개에서 얘 하나 있었어. 그러면 7분의 6은 스몰 A의 빈도가 되는 거고 7분의 1은 라지 A의 빈도가 되는 거고. 알겠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야. 근데 여기는 7분의 4가 되고 스몰 A는 7분의 3이 되고 빈도가 변했잖아. 누구의 빈도가 변했어요? 스몰 A의 빈도는 줄고 라지 A의 빈도는 늘었단 말이야. 예, 진화가 일어났죠. 근데 그 진화가 일어난 게 대략적으로 요 단계에서는 뭐 때문에? 라고 얘기할 거야. 돌연변이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럼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직후 다음에 여기서의 진화 요인을 써라 그러면 자연 선택설이요. 이렇게 가셔야죠. 그 자연 선택설에서 핵심은 뭐예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놈이 살아남아서 그 수를 늘리는 그런 개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체 수가 늘어나면 그죠? 개체 수. 이 라지 A의 개체 수가 증가니까. 그럼 이건 돌연변이 쓰면 혼나야지. 무슨 선택설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연 선택설이 되겠죠. 맨날 세균 나오면 다 틀려. 뭐 항생, 자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몇 번 문제? 1032번. 빨리 피세요. 1032번. 자, 1032번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것만 확인해. 이 그림이, 자, 선생님 책은 칼라가 아니어서 여러분 칼라로 복사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아마 실장님이 아마 잘하시는 실장님이어서 칼라로 아마 복사해 드렸을 거예요. 그럼 세균, 자, 처음에 그림에는 아마 세균 A밖에 없는 그림일 거예요. 기존 세균 A밖에 없다니까 모 집단에.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봐. 오? 세균 A만 있던 곳에 처음으로 없었던 세균 B가 생겨났네. 뭐 찍을래? 돌연변이설 찍으셔야죠. 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니은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니은 과정에서 이제 라지 A의 빈도는 줄고, 그죠? 세균 A의 빈도는 줄고 세균 B의 빈도는 늘었어.
아마도 세균 B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마도 유리했나 보죠. 아마도 걔는 항생제를 견뎌내는 그러한 놈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직후에 그 환경의 변화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그 돌연변이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해주는 그런 환경 변화가 갖춰지게 된 거야. 무조건 환경 변화는 뭐 강물이 변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항생제를 안 쓰던 환경에서 항생제를 쓰는 환경으로 바뀌었던 그런 것도 다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기억, 세균, A는 항생제를 견뎌냈니? B가 견뎌낸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 그죠? 예. 기억 과정에서 처음으로 B가 일어났다는 건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다양성이 증가한 거죠. 니은 맞고요. 디귿 맞고요. 디귿은 리을은 왜 틀렸습니까? 유리게 누가 유리합니까? 예, B가 유리한 거지 A가 유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돌연변이냐 자연 선택이냐 판단하는 거.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 질문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유전적인 변이의 원인에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핵심 바로 들어갑시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려면 유무성생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다양성. 유전적으로 다양해지는 무성생식에서는 하나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걔는 돌연변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유성생식일 때는 돌연변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일어납니다. 플러스 자, 좀 어렵게 쓰면 교차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 그런 말도 다 필요 없어.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이 일어나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정자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난자에 무작위 수정이 있어요. 무작위 수정. 물론 이렇게 쓰면 좋죠. 근데 저거는 생원이나 생투 가서 하세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학교 선생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다 합쳐서 거기 있는 것처럼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써요? 저렇게 쓰지 말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쓸까요?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근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내가 따질게 가서. 원래 저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써라 그랬으면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좀 유조리 있게 그렇게 합시다. 자, 됐어.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 들어간대요. 자, 현대 진화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불 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고, 근데 쟤는 현대 진화론에 절대 안 껴줍니다. 커다란 단점이 있어요. 라마르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획득 형질도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라마르크가. 근데 후대 사람이 따져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전이 안 돼.
따라서 쟤는 커다란 단점 때문에 어떤 거?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커다란 단점 때문에 쟤는 안 껴줍니다. 그럼 현대 진화론의 핵심은 뭐부터예요? 예, 우리의 주인공 아저씨, 다윈 아저씨가 얘기한 자연 선택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연 선택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격리설이라는 것도 있고 돌연변설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화 이론은 종합설입니다. 종합설.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서 핵심은 시험에 나오죠. 반드시 순서를 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과잉 생산,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그 다음 진화. 쭉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많이 나타나보니까 다양한 변이들이 나와. 어떤 변이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형질의 약간의 차이. 어떤 차이야? 그거 생각해봐. 그럼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 만들 때와 여러분 형, 누나, 동생 만들 때 유전자가 변했니? 장난하세요? 바로 아까 얘기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안에 여러분이 형 만들 때, 여러분 누나 만들 때, 여러분 동생 만들 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조합 속에서 다양한 형질들이 태어난 거라고.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형 안에는 있고 그런 게 생겨난다고요. 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순서 여러분 잘 챙기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자연선택설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셨어야 되고요. 자, 다음 장 핵심 문제 몇 문제 꼭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 장에 이제 나온 게 핀치세야. 자, 여기서도 또 엄청난 질문을 선생님이 공격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진화론은 종합 이론이에요.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자연 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핵심은 자연 선택설. 자, 그렇게 기본을 딱 잘 잡으십시오. 자, 핀치세 설명이 나오면 자, 갑니다. 처음에 핀치세가 살고 있던 남미 쪽에 이 갈라파고스 군도가 처음엔 여러 개의 섬이 아니고 하나의 섬이었다. 한 개의 섬이었어요. 한 개. 근데 이 섬이 나눠진 거죠. 뭐 몇 개의 조각으로 몇 개의 섬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칠까요? 두 개라고 할까요? 자, 설명을 줄게. 자, 그럼 한 개의 섬에 핀치세가 처음에는 한 종이었어요. 근데 그 핀치세 한 종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형질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부리의 길이가 달랐다고. 짧은 핀치, 약간 긴 거, 엄청 긴 거. 번호를 매길까요? 기호를 매길까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할까요? 그럼 부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부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다른 종이니? 가정을 했잖아. 한 종이라니까. 그럼 한 종에서 출발을 했는데 섬이 나눠져서 왕래를 못해. 그러면 이 A 섬에도 기역, 니은, 디귿의 부리들이 다 있었다고. B 섬에도 기역, 니은, 디귿의 부리의 길이들이 다 있었다고. 근데 이 A 섬에는 아마도 이 부리의 길이가 짧은 기역이 잡아먹기 좋은 그런 먹이가 많이 자랐나 보죠. 그럼 그걸 먹고 사는 애가 얘네들은 유리한 게 살아남자. 그럼 거기에서 진화의 이론을 써라. 뭘 쓸 거예요, 여태까지? 기역의 핀치세의 부리의 길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 수를 많이 늘렸어. 그래, 자연 선택설 쓰면 되잖아. 그럼 B에서는 짧은 애들이 이렇게 됐고, 부리의 길이가 긴 변이를 갖고 있는 애가 자연 선택된 거고. 자,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겨난 거야.
자, A에서 기억의 수가 막 늘었습니다. 근데 막 늘다가 갑자기 자외선, 방사선, 또 화학물질 이런 거에 의해서 기억 다시가 생겨난 거야. 이 기억 다시는 물어볼게 선생님. 이 기억 다시는 여기에서 적용이 된 건 자연 선택설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기억만 있던 기억의 수가 많았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기억 다시의 불의의 길이를 갖고 다른 놈과는 좀 다른 그러한 어떤 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뭘 쓸 거야? 그렇지, 돌연변에서. 다르니까. 그러면 전제 기억과 기억 다시 사이에서 생존 경쟁을 펼쳤더니 돌연변이로 생긴 얘가 아마 유리했었나.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자연 도태. 이제 얘가 살아남은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B섬에서도 디귿과 그지? 디귿 다시가 또 디귿에 얘는 여기서는 이제 자연 선택설을 도입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디귿 다시가 생긴 건 똑같네요. 돌연변이설. 근데 여기서도 얘는 자연 도태되고 이 돌연변이가 되는 디귿 다시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 쳐봐요. 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래 살다가 너 일로 와. 서로 기억 다시와 디귿 다시를 교배했더니 교배를 안 해. 서로 몰라본다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종이 나눠진 거. 새로운 종들이 된 거라고요. 새로운 종. 그걸 어려운 말로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이 나눠진 거야. 새로운 종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하냐에 따라서 핀칫에 나오면 잘 정리하시고. 자, 이거의 R들 뭐 공업 암화 나오면 공업 암화가 뭐예요? 처음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깨끗한 환경. 그래. 그럼 그 깨끗한 환경에 산업혁명 전에는 깨끗한 환경. 근데 그 깨끗한 환경에도 그지? 흰색 나방하고 나비라고 해도 되고 검은색 나비 나방하고 존재했는지를 보라고. 그럼 깨끗한 환경에서 둘 다 있었어. 이건 형질의 차이인 거지.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이 짱구들아. 처음에 출발할 때 있었으면 만약에 이거를 흰색만 있었는데 여기 느닷없이 전에 흰색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흰색만 있었던 곳에 검은색이 나타났어. 이거 나타났어. 그러면 돌연변이를 써야지 이제 그때는. 처음에 흰색과 검은색이 둘 다 존재했다고요. 그럼 여기 돌연변이 들이밀면 안 되지. 그랬던 상태에서 어때요? 깨끗한 환경에서 바탕색이 깨끗하고 흰색 계통이니 흰 거하고 얘는 보호색이 돼버리겠지. 천정한테 눈에 안 띄잖아. 이 눈에 잘 띄겠지. 그지? 그럼 얘는 자연 선택이고 얘는 자연 도태고 여기에 관련된 건 자연 선택설을 쓰셔야지. 돌연변이 쓰면 혼나야죠. 자, 근데 이제 환경이 산업혁명 후 더러워졌어요. 너리해졌어요. 더러운 환경, 거무틱틱한 환경에서는 흰색과 검은색 중에 바탕색이 까마니 누가 보호색이 되겠습니까? 검은색이 보호색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가 늘고 이 수는 천정한테 눈에 잘 뜨니까 그 수가 감소하고. 이해가 됩니까? 자연 선택설이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말라리아 나왔어요. 말라리아. 자, 갑니다.
말라리아도 똑같아요. 자, 아무 데서나 말라리아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환경, 아주 온도가 높고 아프리카 지역, 그런 지역에서 주로 말라리아가 잘 서식을 하고 번식을 한단 말이야. 추운 곳에서는 말라리아가 못 살 거고, 아주 더운 환경, 그런 환경에서 말라리아가 잘 번식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가보자고요. 그럼 갔을 때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말라리아의 서식처가 적혈구인데요. 그 적혈구의 모양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모양 아니면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정상적인 적혈구거나 아니면 이런 남모양의 적혈구구나,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이건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합이 있는데, 그 유전자 조합은 쌍꺼풀,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조합이 있냐면, 유전자 기호는 여러분이 편하게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단일 인자 유전. 이런 유전자 조합이 있고, 이런 유전자 조합이 있고, 이런 유전자 조합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조합일 때 어떤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런 적혈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저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그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예, 돌연변입니다. 그러면 이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까 제가 제시했잖아.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러한 유전자가 스몰 H의 유전자가 생겨났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방사선, 우주 방사선, 자외선 또는 화학 물질, 이런 거에서 생겨난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물어본다면 돌연변이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돌연변이는 생략을 한 거야.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라리아가 스몰 H의 조합을 갖고 있는 적혈구에는 번식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EBS 참고 자료에 나눠줬던 그거 잘 읽어보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됐을 거예요. 예, 그 지역에서는 저런 스몰 H의 조합이 말라리아 안 걸리니까 최우선감의 신랑감으로 쳐줬다 이 말이야. 말라리아 안 걸리니까. 에이, 근데 선생님,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말라리아는 안 걸릴지언정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하늘나라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아. 그건 나중 문제야. 말라리아 안 걸리는 게 걔네들한테 중요한 거야. 그 정도로 무서움에 덜덜 떨게 하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사람끼리만 결혼을 한다, 또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하면, 해볼까요? 유전학을 살려서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체세포, 생기세포는 절반, 물려줄 거는 라지 H밖에 없어요. 여기는 라지 H도 있고요, 스몰 H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정이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되면 라지 H니 결론은 남모양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 근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우선 신랑감으로 누구를 우선하고 선호했다고요? 스몰 H. 그러면 결론은 배우자를 스몰 H로 선택을 하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면, 그지? 스몰 H의 조합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말이야. 다른 지역보다 아주 유독 심하게 아프리카에는 스몰 H의 유전자의 빈도가 다른 곳보다 훨씬 높더라 이 말이야. 뭐예요? 뭐 쓸 거예요? 자연 선택서를 찍으셔야죠. 왜? 그 유전자의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니? 공업암화? 예?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자연선택설이라는 개념 핀치세로 또 공업암화로 또 말라리아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정답 처리하는데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자, 밑에 있는 세균들로도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모 집단의 기존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처음에 모 집단에 없었어요. 내성이란 건 뭐냐면 견뎌내는 거야. 견뎌내는 거. 우리가 어떤 수면제를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그런 거 쓰지 말자. 미안. 자, 항생제를 견뎌내는 유전자를 가지지 못한 세균 집단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잘 봐. 처음에 그림에 어디 항생제를 썼다는 표현이 나오니? 안 나오잖아. 처음 그 그림에는. 항생제를 쓰는 환경은 저 뒤에 가야 돼. 뒤에. 그럼 첫 번째는 항생제를 쓰는 환경이 아니야. 그리고 그러한 항생제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 느닷없이 자외선, 방사선 또는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그런 거에 의해서 모 집단에 처음으로 뭐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럼 뭐 쓸 거예요, 여러분? 돌연변이 써야죠. 자, 그럼 그 이제 돌연변이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생겼고 기존 집단의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는 환경이 처해졌습니다. 근데 아마도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가 유리했나 보죠. 그럼 걔는 자연 선택이 된 거고 기존에 있었던 세균들은 자연 도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잔뜩 그 수가 늘어난 거는 무슨 설 쓰실 거예요? 자연 선택설 쓰시고 나와야죠.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꼭 풀어보셨다면 좋은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문제들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화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문제 여러분 다 풀었으리라 믿고 순서 같은 거 잘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헷갈려 하시는데 적자 생존 그 전에는 뭐를 하게 되죠? 생존 경쟁을 펼치죠. 생존 경쟁을 펼쳤을 때 그 다음이 적자 생존. 한자인데요.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한자예요. 생존 경쟁을 펼쳤을 때 당연히 유리한 목이 긴 기린이 적자 생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이 긴 기린을 중심으로 진화가 일어나서 그 집단 내에 목이 긴 기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건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나왔어요. 또 나온 게 아니라 10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20번 문제 그걸 보시면 다윈이 제시한 이론의 예시로 자, 그럼 다윈 나오면 여러분 자연 선택설 관련된 거를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셨다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볼래요? 자, 뭐를 노린 인간의 밀렵으로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비율이 높아졌다. 자, 밀렵을 하는 환경에서 그 개체수의 변화가 일어난 거. 살충제라는 건 벌레 죽일 때 쓰이는 약입니다. 항생제라는 건 세균을 죽일 때 쓰이는 약인 거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내성이 있는 해충의 비율이 개체수의 변화가 이런 건 자연 선택설. 갈라파고스 군도에 서식하는 핀치는 각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부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자연 선택설. 예, 처음부터 다 있었지만 짧은 것들 뭐 아니면 한쪽으로 긴 쪽들 그런 건 다 자연 도태되고 다 그런 의미가 다 숨겨져 있는 거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건 특이해요. 이거는 이제 개념을 모르면 1번의 보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건 답을 할 수 없죠.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도도나무와 도도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생물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수분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암술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씨방이 있고 씨방 안에 씨가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머리를 꽃밥이라 그래. 그렇지? 이게 이제 암술머리가 되고 그럼 수술머리에서 꽃가루가 막 날리죠. 꽃가루를 어려운 말로 화분이라고 합니다. 화분. 그럼 그 꽃가루를 날려서 여기 자기의 암술머리에 이렇게 도착하도록, 즉 수분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를 만약에 새가 한다. 그거를 조매화라고 합니다. 바람이 해줘요, 풍매화. 벌레가 해줘요, 충매화. 물이 해줘요, 수매화. 그러는 거예요. 이 도도나무의 수분을 도도새가 해줬대요. 아주 작은 새예요. 그럼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조매화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새가 없으면 수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도도새가 멸종한 뒤에 도도나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 도도새를요, 귀엽다고 인간이 다 잡고 하다 보니까 멸종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도도새라는 게 거의 멸종을 해버렸으니 수분도, 도도나무의 수분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질문 있으면 수업 끝나고라도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pinch 세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잘 풀어보셨을 거고 그랬으리라 믿고, 자, 유사한 아류들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풀어보십시오. 1033번 같은 거 몇 회 일어났냐 뭐 이런 건 다 주어진 자료 가지고 푸는 자료 제시형들입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다양성 파트로 들어가서 총정리를 해보고 핵심 문제 풀어보고, 자, 여기서 시간 끌지 맙시다. 다양성은 세 가지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제일 큰 거,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죠. 자,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종다양성은 여러 종이죠.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은 제일 큰 다양성으로 생물만 아니 비생물적인 것도 들어간다. 비생물 가장 큰 다양성이죠.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은 한 종에서의 다양성. 아까 우리가 외웠던 유성생식 과정이라면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종다양성은, 자, 무조건 종의 수만 따지는 게 아니죠. 물론 종의 수 영향을 미칩니다. 오화가 아니야. 엔드라고, 엔드. 종의 수도 영향을 미치면서 엔드, 분포, 비율. 한 단어로 외울까요? 균등할수록, 고를수록, 그것도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로 제시를 해봤는데 가와 나의
종은 둘 다 4종씩의 지역입니다. 근데 간은 4443 비슷하죠. 고르다 이런 표현을 하죠. 10은 1113. 선생님, 종 A는 위에 가지역보다 많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돼. 균등한 거를 봐야지. 그러면 종 B나 종 C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걔네 죽고 나면 이제 멸종이야. 종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종 소멸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포도 고려를 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가가 종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생태계 다양성은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처해진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면 강 생태계, 숲 생태계, 그쵸? 초원 생태계, 산림, 농경지.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어디? 열대, 자, 생태계 다양성에서 열대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하고, 자, 둘 중에 이러한 생태계를 비교할게요. 자, 여러분, 종 다양성이 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아마존이죠. 그럼 왜 아마존은 종 다양성이 높습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이 안 들어갔어. 그럴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요. 여러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사니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간섭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안 들어간 지역,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그런 데는 생물 종 다양성 굉장히 높습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생물 종들이 많이 살아요. 천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열대 아마존 같은 먹이 그물로 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먹이 관계,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열대 아마존은 중간에 있는 한 종 사라져도 잡아먹혀도 다른 거 먹으면 돼. 그런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한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농경지는 아주 단순한 생태계에 비유를 한다고. 그럼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같은 곳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풀 누가 먹을까? 메뚜기 할까요? 메뚜기 누가 먹을까? 개구리 할까요? 개구리 누가 먹을까? 뭐 뱀 할까요? 끝! 여기 끝냅시다. 그럼 중간에 개구리 사라졌어. 뱀이 메뚜기 잡아먹고, 그런 거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중간에 하나 사라지게 되면 위에 있는 애들 다 죽는 거야. 그것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런 게 농경지의 비유를 하는 거야. 농경지에서 우리는 작물을 재배할 때 기껏해야 한 종, 두 종, 뭐 벼농사 짓거나, 뭐 보리농사 짓거나 그런 게 농경지 아닙니까? 그럼 농경지에서 뭐 수십, 수백, 수천 종의 식물 종들을 재배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농경지는 무조건 나쁜 거. 이분법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양성이 농경지는 낮다.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다양성은 낮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농경지 장점도 있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존에도 벼는 몇 개는 자라날 거야. 그럼 단위 면적을 설정해. 아마존에 얘도 똑같은 공평하게 비교하고 단위 면적을 설정해. 여기는 벼 한 그루 났다. 얘는 벼 열하게 많이 난다. 계획적으로 재배를 했으니 생산성은 당연히 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밑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건 여러분들 쭉쭉 여기서 시간 끌지 맙시다. 우리 4나만원 할 거 많습니다. 자, 다음 장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에서 뭐 의식주, 의약품을 좀 특히 잘 봐주세요. 의약품. 주목나무의 열매에서 뽑아낸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탁솔이라고 합니다. TAXOL이라고 하는 탁솔, 뭐 택솔 해도 되고요. 걔는 항암제. 그다음 청자고동 진통제, 그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이름, 그게
원래 정식 명칭은 살리실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살리실산의 상품명의 이름이 아스피린이에요. 살리실산이 원래 명칭, 아스피린은 상품명. 근데 이제 간혹 이 상품명이 더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스피린 그러면 알지만 니들 살리실산 그러면 모르잖아. 똑같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돼버린 거지. 근데 원래는 살리실산, 그거의 상품명 이름이 아스피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푸른 곰팡이도 잘 나오죠. 바로 페니실린인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들이 후두두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어떤 분명히 세균들을 죽이는 물질을 이 푸른 곰팡이가 뿜어냈을 거다.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그 페니실린, 바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물질을 인간이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페니실린을 딱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세균만 죽이지, 그지? 뭐 말라리아를 죽이겠습니까? 용도가 다른데 항생제란 세균만을 죽이는 거죠. 무좀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안 되죠. 용도가 다른데. 다음 GMO라고 하는 유전자 자원, 우리가 유전자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생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넣어서 어떤 뭐 벼를 잘 재배했더니 뭐 키가 뭐 선생님 키만한 벼가 자라나고 앞으로의 시대는 유전자 변형의 시대죠. GMO. 우리의 밥상에도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GMO 음식 많이 올라옵니다. 자, 사회적 심리적 가치로 뭐 이런 거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 자, 밑줄 치세요.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냐 아니면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냐. 요거를 싹 섞어내면 잘 걸려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합시다. 자, 감소하게 되는 원인에는 읽어볼게요. 서식지를 파괴한대요. 또 서식지의 단편화, 또 불법 포획과 남획, 그 다음에 외래종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이 되는 거, 이런 것 등이 다양성 감소 원인이고, 보존하는 방안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다 그건 하나 봐줍시다. 사회적, 국가적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고속도로를 계속 자꾸 빨리 가기 위해서 자꾸 만들게 되는데 산이 있어. 산을 허물지는 말자고. 굴을 파서 우리가 여러분 지방 갈 때 많이 봤잖아요. 굴 위로는 야생동물이 건너다니는 그것도 일종의 생태 통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그 협약들 이런 것들도 배웠을 거야. 뭐 제일 잘 나오는 게 물새 서식지 하면은 람사르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생물 다양성 협약도 있었고요. 자,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몇 가지 암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 중에 별로 뭐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1065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065번 또 1067번 뭐 이런 거 정도 2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1065번 자, 갑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4를 더 붙여볼게요. 1065번. 자,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어떤 이렇게 할까요? 그래. 자, 처음에는 여기에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협곡이나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야. 서로 왕래가 돼. 그래서 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한 종이야.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 물이 들어왔다죠. 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기가 힘들어. 그걸 좀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다 그래. 격리. 그래서 여러분 안 배워서 그렇지만 생투에 가보면 이 격리설이라는 진화의 하나의 요인,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제 단절이 되거나 격리가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군요. 괜찮아. 자, 합시다. 여기서 여기만 있었던 놈에게서 이게 이제 분단이 된 거지.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서 이런 게 등장한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딱 떠올리셔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얘네들에게서 얘가 생겨났고 얘가 생겨난 거야. 뭐 쓸래? 됐니? 생존 경쟁을 펼쳐. 여기도 생존 경쟁을 펼쳐. 근데 특이하게 이 돌연변이로 생긴 놈이 환경에는 유리했나 봐. 그래서 이제 싹 지우고 얘가 여기서 얘가 기존에 있었던 애가 싹 얘는 싹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은 협곡이 다시 사라졌어. 물이 사라졌어. 그래 왕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왕래가 되는데 얘와 그치? 얘가 교배를 안 해. 새로운 종이 된 거라고. 알겠어요? 종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종이 같다, 종이 다르다를 판단하는 딱 핵심을 심어 놓았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교배를 안 할 때 우리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졌다 라고 하고요. 이 생식적 격리가 종을 구분하는, 종이 다르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니? 하나의 예를 저기다 써보면, 저기다 도입을 해보면 말하고 당나귀는 교배를 안 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욕심으로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했다 쳐. 그래서 나온 애들이 노새와 버새야. 걔네들은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면 말하고 당나귀는 그 자식을 통해서 노새 버새 애들이 새끼를 못 낳는 걸 통해서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졌구나.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사자와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라이거 이런 애들 새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져 있다. 다른 종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067번 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장난질을 치는 문제인데요. 자, 뭐 거기 보면 종의 수는 일정한데, 그죠? 전체 종의 수는 일정합니다. 뭐 한 종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제일 위에 군집 동그라미 치죠. 용어를 몰라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큰 개념은 생태계, 그 다음이 군집, 그 다음이 개체군, 마지막
전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 사람이라는 한 종. 군집 여러 종. 생태계 생물과 비생물까지. 자, 우리 문제 군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 종들이 살고 있는 그 뜻이죠. 그럼 여러 종이 있는 그런 어떤 군집에서 전체 개체수 뭐 A, B, C 뭐 세 종이 있다 쳐봐요. 그 A도 몇 마리, B도 몇 마리, C도 몇 마리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전체 뭐 개체수도 있고 종수도 있고 종 다양성, 영양염. 자, 여기서 영양염류는 또 뭘 뜻하냐면요. 그냥 무기양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기양분들 이런 거 됐어요? 무기양분 이런 거 영양염류 그런 걸 뜻합니다. 그걸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고, 자 그럼 종다양성은 뭐 밑에 박스에 있는 건 자 종다양성이 어떤 거가 종다양성이 높은 건지를 제시한 겁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 구간 1에서 잘 보세요. 구간 1 개체 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다. 자, 이거는 종 한 종을 나타낸 게 아니지. 예, 뭐 세 종이 있다면 그 세 종들의 전체 개체 수를 나타낸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개체 수가 증가한다면 종은 똑같은 종이었지만 개체 수가 증가한다면 구간 1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종이 분명 있으니 예를 들어봐. A 종도 50마리, B 종도 50마리, C 종도 50마리 있었다 쳐봐. 근데 전체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거. 그 A 종에서 50이 아니라 뭐 새끼를 많이 낳고 나고 하면 100마리쯤 됐다면 아까는 50, 150이었는데 A가 100마리가 됐으니 150, 200마리로 전체 개체수가 그 군집에서 200마리로 전체 개체수가 늘은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은 맞죠. 니은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균등하다. 자, 거기서 뭘 보면 돼요? 우리가 균등하다. 균등한 거는 종 다양성. 그죠? 그러면 밑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종 다양성이 어디가 높습니까? 예. 균등하다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종 다양성은 1보다 2에서 종 다양성이 높지 않니? 그죠? 예.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2가 높은 걸 통해서 예. 그래서 구간 1에서는 균등한 종 다양성에는 종의 수도 있지만 종의 수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그렇죠. 아마도 개체 수가 균등해지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니은 맞는 표현이죠. 종의 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세 종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종의 수는 같지만 이 분포가 고른 것도 아까 N디었지 오화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디귿은 안 됩니다. 뭐가 틀리나요? 종 다양성은 같은 아니잖아요. 여러 종. 그죠?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할 수 있겠죠. 뭐 밑에는 68번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생명계에서 예, 바로 진화와 종다양성을 정리를 잘 해봤고요. 잠깐만 이게 시간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예, 미리 끊고 가겠습니다. 잠깐 이제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일부러 예, 뒤쪽에 산화 환원을 배치했으니까 자, 산화 환원 거기서 많은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산화 환원에서 만나겠습니다. 바로 들어올 준비하십시오. 길어야 한 5분 6분입니다. 예.